한국의 ODA 추진 전략 및 해양수산 분야의 제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박사님을 소개드리자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상법과 국제거래법을 전공하시고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 캔사스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수산개발협력 업무와 IUU 등 국제규범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박사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MI 국제협력 ODA 센터장 한덕훈입니다. 먼저 아르니 매티에스는 전 부사무총장님 말씀을 오늘 잘 발표 들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세션 2의 해양 ODA 확대와 도시외교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ODA 추진 전략 및 해양수산 분야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해양수산 ODA 확대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면으로서 지난 저희가 한 2, 3년간 좀 노력을 해왔는데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 개발협력 확대에 대한 근거가 사실 지난 2월에 발효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해양수산 ODA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어제 저희 KMI 쪽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국내외 또 여러 전문가분들 여러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당연히 우리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향후에 정부의 ODA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미력하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발표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먼저 슬라이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좀 축약을 해서 포인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최인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해양수산 개발협력의 현황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먼저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향후에 해양수산 분야의 제언 또 그리고 도시외교 활용 전략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목차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로 나뉘고 있고 양자와 다자 협력으로 나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2020년 ODA 확정액이 3조 4,270억 원 되는데 이 중에서 양자하고 다자 협력의 비율이 한 8대 2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유상, 무상의 비중이 유상이 한 4, 무상이 한 6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보실 부분은 ODA의 비중이 우리나라 GNI 대비해서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보셨을 때 0.14, 0.13, 14 요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머무르고 있는데요. OECD 나크 회원국 평균은 0.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절반이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ODA의 전반적인 비중을 늘리기로 약속은 했지만 지금 향후 더 좀 지속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안 개도국가의 협력이라 그래서 해양수산부처의 정부 ODA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억 정도 되고 불행히도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 24% 감소된다는 부분들은 미리 말씀이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어업, 수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또 해양수산부의 정부 산하기관들이 특장점을 살려서 여러 ODA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금 ODA를 말씀드렸는데 코이카 EDCF에서도 역시 해양수산 분야의 OD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12년간 해양수산 분야 코이카 EDCF 다 합쳐서 9,7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비중은 유상에서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유상이 한 4 정도 되고 무상이 한 6 정도 되는 비중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은 전체 같은 기간 ODA 전체 총액의 약 4.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제기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ODA 규모가 적다는 그 문제 제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프로젝트성 사업 또는 TC 기술 협력 부분들이 많고요. 아시아 지역에 많은 ODA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ODA 있어서요. 그리고 또 보시면 수원국에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세네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탄자니아 이런 순으로 수원국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운송 창고 분야의 ODA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서 운송 창고라고 하면은 수산 부분, 유통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부분, 또 공공행정 부분 모두 다 사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 핵심적으로 나중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은 지금 현재 중점협력 분야 우리 외교부에서 선정한 중점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역 개발 및 수산업으로 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유일하게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분야, 지역 개발 분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해양수산 분야로 인해서 실제로 중점협력 분야에는 전체 ODA 사업의 예산의 70% 이상이 투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해야 된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개도국들이 전 세계 국가 200여 개 중에 한 70% 이상이 연안 개도국인데 해양수산 분야의 중점 투자를 통해서 연안 개도국가의 SDG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 12년간의 그 내용들을 한번 표로 정리한 거라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과의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표 내용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132억 달러 정도를 전체 ODA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양수산 분야의 ODA는 약 6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18년 기준 달러를 기준했을 때 19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해양수산 분야는 4천만 달러입니다. 이래서 각각 대비해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전체 규모에 있어서 물론 경제력 차이는 있겠지만 한 14% 정도 우리가 ODA 규모가 되고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의 규모는 약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액수로만 단순 비교해봐도 우리가 매우 적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들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최근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ODA 사업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액수가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대량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인프라라든지 시설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특장점이 일본도 역시 시설이나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은 그런 부분들도 하지만 교육 훈련 쪽에서의 강점을 또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로 이 예산 ODA 예산으로 잡지도 않으면서도 교육 훈련이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도 사실은 역량 강화,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향후에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SDG 14번이 해양수산 ODA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4번이 아까 아르니 그 선생님께서도 5번째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폴이 나왔다고 하는데
14번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또 기타 분야, 융합 분야에 있어서 14번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빈곤타파라든지 기후변화, 양성평등까지 또 여러 가지의 각각의 꼭지마다 SDG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수산 ODA를 추진한다 그래서 SDG 14번만 물론 강조해야겠지만 14번만이 아니라 여러 SDG의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 세계 그 연안 개도국가 우리의 해외 원양 주로 산업이 되겠죠. 관련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협력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수요를 좀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외교부가 개도국들과 또는 국제기구와 여러 국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과 좀 부대 연결을 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꼭지를 같은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발굴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만 ODA 사업의 어떤 특장점이 갖고 있는 것을 살리되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제기구 FAO 월드뱅크라든지 또는 선진국 USAID나 EU 등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국가와 연계해서 다자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포럼 사업을 하는 것 필요하고 또한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 발굴 이외에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이제 상호간에 같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KMI에서도 국제협력,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사업들, 포럼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또한 베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MOU나 또는 그 지식 공유 사업들을 강화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과 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KMI 쪽에서 기존의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또 남미 쪽에 여러 가지 포럼을 결성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극극지, IMO, 또 해양환경, 또 항만, 어항까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근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FAO나 월드뱅크와 다양한 또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베트남 해양대에다가 우리나라 한국 해양대 퇴역한 한나라호를 무사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원의 20% 이상이 베트남 선원인들인데요. 그 선원들이 많은 수가 사실은 베트남 해양대, 하이퐁에 있는 해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기관에서 징여한 이 한나라호를 활용을 해서 실습선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능력 있는 선원들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올해의 ODA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관련 사진이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코이카의 IUU 역량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2022년 3년간 그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초청 연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사업이 취소됐고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포럼 형태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부 유선으로도 하고 또 대면으로도 하는 그런 초청 연수를 진행할 텐데요. IUU 어업이 전 세계 수산 자원에 고갈시키는
큰 역할을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환으로서 그냥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그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항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재현을 하려는 사업들로요. 그래서 저희가 어항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하게 되었느냐? 어항은 사실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친환경 어항, 다목적 어항 해서 여러 가지 어항 개발,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에서 어항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에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첫 단계, 또 두 번째 단계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가치사슬 상승하는 그것이 큰 화두인데요. 어에코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어민들의 그 빈곤 타파라든지 그 경제 상황 개선에 SDG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주목에 대해서 어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해수부의 그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작년부터 올해 지금 11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미얀마라든지 또는 키리바시, 가나 이 지역이 지금 사실은 잠정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연구를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우선적으로 중점 대상국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좀 뽑아봤더니 사실은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라든지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중점 우선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실적인 측면을 더 감안을 했을 때 세네갈과 그리고 베트남 또 페루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후보지라든지 사업 내용을 상당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바로 이제 다음 달이 최종 마감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특히 그냥 어항을 인프라만 깔아주는 사업이 아니라 인프라도 들어가지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유망하다. 이렇게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각의 이 부분 가나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출장을 다녀온 내용들입니다. 미얀마였고 또 그다음 키리바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MI의 글로벌 거점 연구로 개발한 측면도 있지만 이 해수부의 연구 용역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또 하나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지식공유 강화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코페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도 수산이라든지 해양 또 해양과학 쪽에서 각기 특장점을 살리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초청연수 꼭지를 반드시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그 부처 차원에서 여태까지 해양수산 정책이 발전되고 개발되어 온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좀 개도국 그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좀 넓히고 그렇게 하고 또 포럼도 하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한 그 지식 공유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사업 발굴, ODA 좋은 사업의 발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순수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 농업부에서 농정성과 확산 사업으로 그 농경련 통해서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는 오히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또 해양과학 이런 여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인 부처 차원에서 지식공유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은 ODA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추진을 하면은 꼭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의 한 3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 상당히 어떤 역할을 국내적으로도 하고 있고 하나의 또
예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 방역과 연관된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사업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에서 보시듯이 선박 내에서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부산항에도 한번 그 외국 어선이 들어와서 그런 적이 그 부산 시민이나 우리 국민한테도 이제 좀 여러 경각심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K 방역의 어떤 시스템과 함께 어떤 해외에서의 선원, 상선원 또는 어선원, 교대시 이런 시스템을 좀 그쪽에 같이 접목을 해서 날리지 쉐어링을 하거나 또는 물자를 좀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서포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데 주안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사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원격 진료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부터 해수부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으로 우리 근해 어선이라든지 원양 어선에 대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조금 그 우리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조금 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염병들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격 진료 문제는 한번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향후 생각이 됩니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떤 그 위생관리적인 측면, 그 수산물의 위생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뭐 이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 수산물이라든지 또는 검역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ODA로 그 저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와 협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중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먼저 그 전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에 그 해양수산 장관님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속히 포함을 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사업 발굴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또 세네갈만 지금 수산 분야로 선정되어 있는 해양수산 분야 중점 협력 분야를 해양수산 분야, 독립 분야로 사실은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중점 협력국도 해양수산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 또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국제기구라든지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도 FAO랑 또 월드뱅크랑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고 또 경험이 있는 선진국의 ODA 단체라든지 기관들과 연결해서 다자협력을 또 융합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아까 해외 어항 부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빠뜨렸는데 해외 어항 부분에서 단지 어항, 수산 분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안 재해라든지 연안 침식 문제, 이런 모니터링 문제, 또 아이유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어촌, 어항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양 과학기술의 그런 면들이라든지 또는 아이유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또 어항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ODA를 반드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외교 이제 활용 전략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부산시에서 자매 도시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연수를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그 거버넌스 체계로 해서 글로벌 그 네트워크를 그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연구기관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 산하 기관들 다 협업을 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시고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융복합 사업 또는 그 부산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또 그 도시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좀 그 부산시 차원에서 ODA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는 ODA 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플랜을 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ODA 포럼, 부산시 ODA 포럼 굉장히 몇 년간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ODA 포럼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자매도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 발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져가시면서 체계적인 교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되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뭐 코이카 본부라든지 또 지금 있는 부산 코이카 사무소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KMI ODA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